첫 번째 가보죠. 예, 한강 시신 범죄 아닌 듯.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경찰이 오늘 이 한강에서 가슴 부위에 이 흉기가 관통된 채로 발견된 이 30대 여성 사건 관련해서 뭔가 좀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 지난주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여전히 극단적인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CCTV 분석을 해본 결과 당일 행적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딴 사람 만났던 타임 접촉이었던 정황도 보이지 않고요. 또 지금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그 칼을, 흉기를 지금 직접 구매했고, 부검 소견이나 현장 소지품 상태를 봤을 때는 뭔가 범죄 정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포렌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검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망 경위를 판단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서는 없지만 정황상 조금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살살 눈치 보더니 후다닥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두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산대를 저렇게 쉥 지나서 입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남성이 앞에 멈춰서고 그냥 나가려던 일행이 남성한테 돌아가서 뭐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말하는데, 자, 일행이 먼저 바깥으로 나가고 남성도 문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또 직원들 눈치를 살짝 보는데 말이죠. 이때 문 바깥에서 일행이 야, 빨리 나와 임마, 나와만 막 손짓을 하죠. 자, 남성 끝까지 주변을 탐색을 하는데 아무도 안 보네 하면서 저렇게 확 나가버립니다. 자, 두 인간 모두 나쁘지만 그중에서 제일 나쁜 인간은 그래도 낼까 말까 번민하는 친구를 향해서 야, 빨리 나와 임마 손짓하는 친구가 제일 나쁜 놈 같습니다. 네, 지난 14일 밤 11시고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먹튀 사건입니다. 이 두 명이 식사를 하고 일어나더니 계산대 지나쳐서 그대로 문 앞까지 갑니다. 이 한 명은 그 앞에 서서 눈치를 보는가 싶었는데, 다른 한 일행은 곧장 나가려고 하고요. 일행이 눈치 보는 남성에게 몇 번 다가가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빨리 오라는 듯이 손짓까지 합니다. 결국 망설이던 남성도 역시나 일행을 따라서 사라졌고요. 그대로 먹튀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여기가 술집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려는 사람들도 또 왔다 갔다 하고요. 화장실 가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의심을 전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눈치까지 보더니 결국 먹튀를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제보 줬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각한 덕분에 점점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에서 나온 차가 갑자기 식당을 그냥 쾅 돌진했습니다. 자, 벽을 뚫고 덮쳤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죠? 이게 차량이 아예 가게 안까지 그냥 깊숙이 확 들어왔는데, 자, 잠시,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잠시 후 말이죠.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에 유리를 저렇게 살펴보더니 보조석 쪽을 조심히 깨기 시작하면서 유리를 저렇게 뜯어내고, 그 안에서 운전자를 아이고. 끌어올려서 꺼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왠지 많이 좀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크게 다친 사람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이게 지난 토요일입니다. 13일 오후 3시. 그러니까 대낮이죠. 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경기 하남시의 저 식당 안으로 저렇게 돌진한 사건인데요. 조금 전에 영상 보시면 지하 주차장에서 저 차가 나오죠. 예. 나오면 우회전을 하든 아니면 좌회전을 해서든 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길을 건너듯이 왕복 2차로 도로를 그대로 돌진을 해서 맞은편에 있는 그 저 식당으로 돌진해 버린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차 한 대도 들이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 운전자는 지금 앞에 차 보이시죠? 살짝 부딪히는 거. 경사에 그쳤고, 저 부딪힌 차에 타고 있던 5명도 다 경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저럴 때 딱 보면 저게 과연 급발진인가 아니면 본인 실수인가 했는데, 일단은 운전자의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차에 탄 사람들은 경상이라지만 그 식당 안에, 가게 안에는 어땠습니까? 네, 정말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오늘 제보해 주신 식당 사장님, 원래 3시까지 출근인데 딱 1분
지각하셨대요. 근데 이상해. 사고도 딱 그 3시쯤에 난 거예요. 그래서 와. 그 1분, 2분 상관으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직원들도 걱정스럽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유, 우리 직원 혹시 주방에 있던 분들 다쳤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다 연락을 했는데 원래는 또 일찍 오던 분들이 다 이날만 다 같이 또 지각을 했답니다.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안 다쳤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주말 내내 매장 정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영업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럴 때는 지각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슈퍼카 보닛 위에 털썩입니다. 자, 늦은 시간 목격된 황당한 장면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자, 그런데 보닛 위에 한 노인이 저렇게 털푸덕 앉아 있습니다. 앞에선 지인들과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침 등장한 차주. 아니, 지금 뭐 하시나요? 비켜주세요 하니까 저렇게 일어나서 옆으로 샥 비키죠. 자, 차주가 휴대폰 조명을 켜고 아이, 뭐야 이거 하면서 막 확인을 하는데 차가 딱 봐도 이게 비싸 보이는데 값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설령 티코라고 해도 남의 차에 맘대로 앉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최근에 SNS에 공유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 차량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4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그 비싼 차량인데요. 이제 저 차주가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딱 나와 보니까 저기 한 노인이 차량 보닛에 저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빨리 비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는데 아까 나중에 다시 이제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노인이 앉았던 쪽에 좀 긁힌 자국들도 좀 있고 물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저 뭐 장바구니도 올려놓고 또 장바구니에서 물건도 꺼내보고 저 차 위에서 별걸 다 하셨나 봐요. 아, 왜 그러니까 뭐 그랬어? 게시한 분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서 배상받겠다가 아니라 예. 내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취지로 저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영상 다시 한번 짧게 좀 보여주실래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저거 비싼 차라는 거 느낌이 안 오실까? 저는 뭐 우리 백 변호사님이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응. 저분 조금 호기롭게 앉은 것 같아요. 약간 비싼 차니까 나 이런 데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젊은이라면 또 셀카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뭐 그런 어떤 느낌에서 앉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반적인 차량이 잘 안 앉을 것 같거든요. 비싼 차기 때문에 앉았는데 큰 실수하셨어요. 오히려 손해배상 당할 수 오히려 있어요. 알고 앉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백 변호사님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비싸 보이니까 덜 털썩 주저앉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큰일 나셨어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택배함을 통째로 꿀꺽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늦은 새벽 가게를 찾은 검은 그림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매장 앞에 트럭이 딱 와서 멈춥니다. 아, 이거 뭔가 음산합니다. 자, 모자 쓴 누군가 차에서 내려서 저벅저벅 가게 앞으로 자, 무인 택배함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자, 번쩍 차차차차 들어 올려가지고요. 그대로 저렇게 뒤로 돌아서 다시 트럭으로 으라차차 하면서 지금 끌고 갑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 차에 싣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예, 사라집니다. 아하, 예. 잠깐만, 택배함을 훔치려는 거예요? 아니면 택배함 속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는 거예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택배함만 가져갔습니다. 저게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인데요. 이 전주시 완산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무인 택배함을 절도당한 겁니다. 이 새벽 사이에 이 매장 앞에 짐 실은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무인 택배함을 살펴보더니 이걸 화물차에 실어서 도주했습니다. 이걸 실은 것도 신기한 게 이 택배함이 크기가 125cm 그리고 무게가 20kg 가량입니다. 거의 어린아이의 크기였던 건데 이 무인 택배함을 보통 여기가 휴대전화 매장이잖아요. 휴대전화 받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는 안에 택배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없었고요. 저 택배함이 25만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설마 저 양반 저는 택배함이 없어서 그동안 택배 주문을 못했습니다. 미사일 배송도 못했어요 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 집 앞에 택배함이 꼭 있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 가져갔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잘못된 거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고물상, 인근에 있는 고물상이 택배함을 가져가서 뭔가 팔거나 지금 금액이 대충 20몇만 원 한다고 하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도가 당연히 됩니다. 남의 소유, 남의 점유하는 길에 있는 택배함, 저게 지금 고물도 아니고요. 그럼요. 버리려고 산 건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다른 곳에 또 혹시 가서 또 택배함이니까 또 가져가고
그럴까봐 지금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엄연히 절도가 되고요. 절도가 되면 반복이 되면 상습절도 이런 걸로 처벌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저씨 큰일 나셨어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위가 장가 간대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 사별한 사위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 그 손녀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고민이다라는 장모의 사연입니다. 일단 딸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딸 부부가 사연자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위, 손녀, 사연자 이렇게 셋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작년이 이 딸이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이때 딸 생일을 맞아서 납골당 갔는데 다 같이 다녀온 다음 날 이 사위가 내가 2달간 만난 여성이 있다. 그리고 그 여성이랑 결혼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일단 사연자는 충격이 컸지만 말릴 수 없다 싶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가 이 아빠의 재혼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연자가 좀 풀어보려고 상대 여성 집까지 초대도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녀는 그 여자 그림자도 보기 싫다 이러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 이 아이가 우연히 아빠랑 새엄마 될 사람 웨딩 사진까지 봐버리면서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일단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그리고 사춘기인 아이 생각도 해서 아이 중학생 될 때까지만 한 1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재혼해라 하는 입장인데 사위는 확고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딸한테 네가 사랑받길 거부하는 거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부녀관계 아슬아슬한 와중에 결국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위와 손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들으신 것처럼 슬픈 사연입니다. 원래는 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따님이 저희한테 먼저 제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연을 저희가 좀 다루려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장모님,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장모 외할머니입니다. 여보게 백서방 성문이 자네 정말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나? 하늘 날아가는 우리 딸은 둘째 치더라도 자네 딸 상이가 아빠 완전 짜증나다 저 여자 싫어 하는데도 그 어린 것 눈에서 피눈물을 빼가면서 재혼을 해야겠나? 하지 말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미루라는 건데 그게 못할 부탁인가? 아이고 이거사 이 꼴 보려고 상이 놔두고 그렇게 일찍 갔냐 이거사 동그라미입니다. 예. 이건 제 연기 때문인가요? 계속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사위입니다. 장모님 입장 그리고 우리 딸 상이 입장 다 압니다. 하지만 상이를 언제까지 엄마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까? 상이가 지금은 어려서 이해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도 다 이해할 거라고요. 여자친구가 상이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장모님 그리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라고요. 상이든 저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예? X. 왜 바꾸셨어요? 연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알겠습니다. 자, 왠지 저 박 변호사님 오늘 좀 욕 좀 드실 것 괜찮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말씀 이제 주시죠. 사실은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소수 의견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부터 가볼까요? 네, 물론 뭐 올해 5년 동안 남자분이 혼자 계시면서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또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분명히 초혼과 재혼은 다릅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는 재혼일 경우에 아이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최고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고 지금 12살밖에 안 돼서 막 사춘기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 그림자도 싫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애한테 너는 사랑받길 거부한 거야 이러고 아이를 탓하면서 그냥 밀고 나간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여성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1, 2년 정도 늦추면서 아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더 지혜롭고 좋은 아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별을 하고 보통 이렇게 장모님하고 같이 또 사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인데 물론 거기다가 타이밍도 또 생일. 딸의 그 생일 생일 다음 날이고 그리고 이것도 원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딸에게 조금씩 이렇게 정을 붙일 기회를 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게 아니라 통보를 했잖아요. 나 결혼합니다. 딸한테도. 근데 그런 과정이라면 이거는 이 장모님에게도 그렇고
이 딸에게도 현 시점에서 굉장히 몹쓸 짓이죠. 그래서 물론 이 남성의 개인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다 재혼 많이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나 타이밍이 너무 잘못됐다. 그럼 딸을 어떻게 설득하고 장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어루만져가면서 본인의 사랑을 찾을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채팅창을 보니까 일방적일 줄 알았더니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참 저희 딸이 좀 생각이 나서 무섭습니다. 자, 6학년이거든요. 딸을 좀 기준으로 좀 보고 싶어요. 6학년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물론 저희 애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하려면. 아이를 포인트로 둔다면 사실은 결혼을 하고 또 마음을 두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내년, 내후년, 계속까지 혹시나 안 되면 그럼 계속 기다릴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 재혼을 하고 똑같다면 좀 빠르긴 빠르지만 마음을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마 아버님은 알 겁니다. 우리 딸이 어떤 아이인지. 저는 알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정말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백주연님, 사춘기 아이한테는 예민할 수 있어요 하셨고요. 여기저기 한님, 초등학생 딸이 이런 사연을 보낸 거면 저는 딸 편 들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황인지 님도 그래도 딸이 먼저 아닌가요? 그깟 1년 더 기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데코님은요. 보내주세요. 언제 이런 반려작감을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셨고요. 박슈중님, 좀 더 만나보고 하지 참 겨우 2달 만에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